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중장입니다. 오늘은 KCTC 훈련과 또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KCTC 훈련은 우리가 일정 지역의 훈련장을 만들어서 전문 대항군 부대를 운영합니다. 즉, 이 전문 대항군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전술과 북한의 복장을 어느 정도 갖춰서 아군 부대들의 교전 상대가 되는 거죠. 아주 북한 부대를 묘사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센 북한 부대를 묘사를 해서 이 대항군을 이기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 지역에 이러한 대항군 부대를 운영하면서 우리 한국군 부대들이 들어오면은 이들과 같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하는 방법은 마일스라는 장비를 사용하는데, 마일스는 레이저 교전 장비입니다. MILES,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의 약자입니다. 마일스는 원래 미 해군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배 안에서 실탄을 쏠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이 실탄을 못 쏘니까 레이저 빔이 나가도록 해가지고 레이저 빔을 맞으면 땡 소리가 나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일스를 사용하면 총에다가 아답터를 달고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은 공포탄이 나가게 되는데, 그 공포탄이 나갈 때 레이저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 레이저가 나갈 때 사람이 수신기를 달고 있는데, 이 헬멧에도 달고 어깨에도 달고 뭐 뒤에도 달고 이렇게 달고 있어요. 이 수신기에 레이저 빔이 맞으면 몸에서 삐 소리가 납니다. 즉, 내가 맞았다라는 소리가 나게 돼요. 이 소리를 멈추게 하려면 총에 이런 조그만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띄어가지고 자기 장비에다가 꽂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삐 소리가 안 나는데, 이 열쇠를 빼고 나면 이 총을 쏘면 더 이상 레이저가 나가질 않아요. 레이저 빔을 맞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뭐 총을 쏘더라도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안 되고 사망했다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KCTC가 굉장한 이유는 분석 기능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총을 쏜 거는 물론이지만 총을 몇 발을 쐈다, 또 몇 발자국을 가서 쐈다, 어디서 숨었다, 어디서 뛰었다, 어디서 걸었다, 이런 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맞은 사람이 어깨를 맞았다, 배를 맞았다, 머리를 맞았다, 이런 것도 다 분석이 가능해요. 이거는 소총뿐만 아니라 박격포, 무슨 뭐 야포, 비행기가 때리고 헬기가 이런 거를 다 종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서 가히 세계에서 두 번째가 라면 서운한 이러한 그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문제는 너무 잘해놔서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훈련을 1년에 최소한 2번은 해야 돼요. 통상 아까 얘기한 전문 대항군에 이기기가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한번 박살이 나고 다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또 한번 가가지고 어느 정도 싸워보고 한 서너 번 싸워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비싸니까 1년에 2번은커녕 한 부대가 4년, 5년에 한 번밖에 못해요. 이거는 그냥 한번 가서 경험해보는 거지 거기서 뭘 배워가지고 이거를 개선시키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 분석 기능을 이걸 없애든지 아니면 최소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냥 쏘고 삐 소리가 나면 교전만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일스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식으로 훈련을 했냐면, 총을 들고 있으면 땅땅땅 하고 입으로 땅땅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동네에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땅땅땅도 사실은 뭐 그렇게 전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마일스가 있기 전까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미군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미군들은 이 마일스도 마일스지만 얘네들은 실탄 사격을 많이 해요. 실제로 표적이, 우리는 이렇게 사격장에 가서 올라오는 표적에 대해서만 쏘는데, 미군들은 이 사격장이 아니라 일정 구역에다가 무선 조종 표적들을 갖다 놔요. 그래 놓고는 그 통제관이 이 버튼을 누르면은 표적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다 대고 실탄을 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실전적인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쏘면서 맞추기도 맞추지만 이 기능 고장 날 때 기능 고장을 처치한다든지, 또 이 쏠 때 탄창을 교환하는 게 중요해요. 탄창을 교환해서 쓰고 난 탄창은 버리든지 아니면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탄창을 끼고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사고가 날까봐 무서워서 이런 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우리 군 전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특전부대라든지 특공부대, 군사경찰의 특경부대 이런 부대에 대해서는 이런 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연관이 되는 게 탄피를 줍는 겁니다. 우리는 탄피를 다 주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탄피를 회수해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이 탄피를 재생을 해서 국방비를 좀 아낄 수가 있고 이 탄피를 회수해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산에 동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는 자연 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자연 환경 보호 문제도 있고. 근데 세 번째는 이 옛날에는 탄을 가지고 타령을 해가지고 다방을 점거해서 뭐 사람들한테 난사를 한다든지 그거 갖고 자기 자신을 위해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 예방 차원의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근데 아무리 탄피를 그런 식으로 다 100%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얘기한 그런 아주 범법적인 행위는 막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죽일 목적으로 탄을 구하려는 사람 또 무슨 위해를 하려는 사람이 사격장에서 한두 발 이렇게 하겠어요? 탄약고를 공격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탄피를 100% 회수하겠다는 이거는 사실은 그 대가가 실전적인 훈련을 못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한쪽에만 맞춰져 있어서 실전적인 훈련을 못 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못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를 안전 위주의 그런 부대 관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 해병대 외에도 주한미군이 이런 훈련에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KCTC 훈련장에 와서 우리 KCTC 시스템을 가지고 훈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아까 얘기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놀래고 만족스러워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는 이유는 역시 돈이 많이 드니까 또 그런 분석이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하고 훈련을 하는데 그런 부대들이 훈련을 할 때는 우선 그 나라에서 가장 에리트 부대들이 오기 때문에 또 우리하고 훈련 여건, 특히 그 탄피 줍는 거. 우리는 탄피만 줍는 것도 물론이지만 공포탄 탄피도 다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적인 훈련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공포탄을 쏘더라도 이건 내가 탄피를 이거 하나하나 다 100%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강박관념을 갖고 있으면 제대로 훈련이 되겠어요? 표적을 보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탄피가 어디 떨어지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군들이나 이런 외국군들이 우리나라 군인들을 보면 뭐 솔직히 말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기식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탄피 주스로 다니니까 미 해병들이 뭐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다만 그냥 좀 특이한 일이니까 기사거리가 되는 모양인데 그거야 뭐 늘 통상 있는 일인데 그것보다는 우리 부대원들이 훈련을 잘할 수 있고 또 실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야구 좀 탄피 좀 잊어버리고 또 사고의 위험이 좀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탄피 관리를 하고 여러분들 그 현실이 이 탄피 문제가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 뭐 아파치 헬기나 코브라 헬기에서 드르륵 하고 뭐 쏘고 나면 그 헬기에서 떨어지는 그 탄피를 조종사들이 가서 줍는다는 거 아세요? 아니 조종사가 그 드르륵 1분에 3,000발입니다. 그거 쏘고 나면은 탄피가 떨어지면 나중에 조종사가 이거 쏠 때 한 사람은 어디 떨어지나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총을 쏘고 있는데 자기 헬기 내리고 난 다음에 차 타고 다시 또는 걸어가가지고 그 탄피를 주워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이런 정신자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우리 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까 봐 좀 걱정은 됩니다만
그게 현실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하고 합의를 해서 실전적인 그런 훈련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보는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보에 관심을 갖고 팩트를 아신 다음에 각자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든지 대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실전적인 훈련을 위한 대가가 이만큼이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그 대가에 대한 지불을 할 건지 말 건지는 각자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